공영방송에서 출시된 게임 이번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 저희 무대원 캠프 오늘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후보님께서 직접 이곳 홍대 상상마당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 홍대 상상마당에 오시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연대했죠. 예. 연대했죠. 여전히 활기차고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 거리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이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청년들이 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년들과 가장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이곳 홍대 상상마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와 계신 우리 기자분들 계실 텐데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자님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자, 우리 청년과 관련한 이야기. 예. 누구다. 근데 이미 나를 만났다만. 자, 2차 여론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홍대로 일정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가장 주력 세대가 2030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곳에 가서 편하게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그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후보님이 갖고 계신 자, 우리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부터 2030의 보수화. 자, 탄핵 전국부터 2030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30들이 보수화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탄핵 정국에서 2030들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2030들은 보수 진보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나왔지 그 거리로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 진영론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야당이 이제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하고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니까 장관 동의를 해주는 것도 없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을 이래 제출을 했는데 그걸 2년간 손을 안 댔어요, 국회가. 정부조직도 정부를 출범하고 난 뒤에 정부조직법도 지금 발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도적 다수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지난번에 특히 그 예산 통과할 때도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아마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로 마지막에는 예산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제 도저히 나 대통령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당 대표가 이게 정부와 협의를 해서 늘 같이 가야 되는데 사사건 건 깐족되고 사사건 건 예물이고 또 긴거리 특검법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용산을 협박하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자포간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계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아서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그거 한번 보세요. 야당 단독으로도 150석만 넘어가면 계엄은 바로 해제 요구를 합니다. 그게 자기가 망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계엄을 유발했죠. 계엄이 한 원인이 됐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좀 억지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비정상이죠. 그죠? 정당 후보가 됐는데 또 무소속 후보하고 나오면 또 단일화 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거기에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아주 비정상이다.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여론이 당원들 여론도 이 선거가 중요하니까 본사적으로 하라고 해서 좋다 한다. 그런데 저는 말한 대로 할 겁니다만 다른 후보들을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그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후보가 안 되더라도 원샷 경선을 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네, 여기까지. 자.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한다는 것도 홍준표 후보님의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는 마음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홍준표 후보님이 여태까지 해온 정치 인생 여태까지 해온 게 많았는데 이번 후보를 넘겨주는 게 아쉽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아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하고 여론조사 지표는 똑같아요. 유일하게 저만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붙어봐야 누가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저는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얘기 나올까요? 경선 구도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는 홍 후보님이 최종 후보라고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아서 앞으로 이제 후보님이 만들 나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청년들과 잘 소통하시는 모습 때문에 지지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 28살인데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최근에 여야정 국민연금 개혁안은 좀 앞으로 일할 저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뤄주신 거에 대한 존경과 노고도 당연히 공감하지만 좀 그런 거에서 부담을 느껴서 혹시 후보님은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해서 대통령이 되시면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 방향성을 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 바로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청년층들에게 불만이 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하고 연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통합도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부담이 안 가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금 개혁단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가는 연금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죠? 예, 역시 또 우리 청년하고 같이 또 박수도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언제 개헌을 시작하실지 제일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개헌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7 체제죠. 지금 87년도 개헌돼서 6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거의 40여 년이 됐습니다. 이 87 체제의 목적은 민주화 시대를 완성하는 건데 지금 민주화 시대가 완성됐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7공항으로 가야 돼요. 6공항으로 이제 끝이 나. 7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7공항의 기본 정신은 이게 권력 분립이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국회 권력이 이거 행정부 대통령 권력보다 더 셉니다. 지금 더 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좌우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지금 극도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국회 가면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더라도 누군지 몰라요.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만큼이나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원제를 이래 하니까 단원제를 하니까 그 안에 충돌이 있으면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면서 양원제로 가자. 하원은 세종시로 보내고 나라 전체를 돌볼 상원은 여의도에 두고 하원에서 충돌이 있으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원제로 우선해서 여야 충돌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로마 철학자 울피아노스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게 정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대학교 철학, 그 법철학 시간에 내가 이걸 처음 들었는데 무슨 정의 개념이 저렇게 허접하냐. 그때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의 개념이 뚜렷한 게 없어요. 응? 야당은 야당의 몫을 주고 여당은 여당의 몫을 주고, 응? 근로자는 근로자의 몫을 주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몫을 주고 각자가 자기의 몫을 차지하게 되면 사회의 갈등이 없어져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몫을 과도하게 가져가거나 뺏어갈 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요. 지금 국회가 그래요. 응? 서로 주장만 하고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늘 싸우기만 싸우고 나라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돌 구조를 좀 해소를 하자. 국회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래 들었으면 정부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정무 조정 기능이 정무수석한테 있습니다. 근데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국회의원 낙선한 사람이 정무수석으로 가요. 근데 낙선한 사람이 정무수석으로 가니까 국회에 오면 말빨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현역 아니면 돌로지 않아요. 3선을 했거나 4선을 했거나 낙선한 사람 오면 국회의원들이 상대를 안 해요. 이 정무수석은 2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정무장관제를 두자. 현역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앉혀놓고 국회하고 여야 소통하고 자기들 그 부정한 거 전부 듣고 그걸 국정에 녹여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자. 그런 그 보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대통령이 돼 본들 또 192대 108입니다. 그러면 여태처럼 야당을 인정 안 하고 야당과 대립 투쟁하고 검찰력만 동원해서 야당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못 굴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이 한 30년을 정치하면서 야당에도 저하고 같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진영 논리, 좌파 논리, 우파 논리를 떠나서 국익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는 그 상위 개념으로 우리 전부 진영 논리 떠나서 합심해서 대한민국 국민형 또는 나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합의에 이르려면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지팔 지연되는 거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루 종일 1년 12달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수립 이래로 이런 거대 야당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을 해야 돼요. 믿더라고.
조심하겠습니다. 뒤로 지나가실 거니까요. 천천히.